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훈 팀장입니다. 저는 스튜디오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아, 왜요? 이렇게 이런 아. 예쁜 저희가 백 화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롬. 롬, 예. Remember of Majesty입니다. 예. 와, 이게 정통 하드코어 RPG예요. 예, 그래요? 그 좀 RPG에 일가견 있으신 분이잖아요. 저요? 네. 아, 저는 오버워치가 전 마지막 게임인데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 되나? 예. 제가 이게 롬이 뭐 실시간 번역 기능도 있다고 해서 예. 글로벌로 글로벌로 그래요? 다른 게이머 분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클래식 RPG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억의 향수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예. 제가 카카오 게임즈에서 뭐 그 사전 예약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카카오 게임즈에서 네, 많은 참여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계속 하고 지금 할 수 지금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바로?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해서. 저도 아까 앱 들어가 봤는데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야. 풀샷으로 보여달라고 또 G마스터님께서 역시. 그러니까 이게 예. 여기가 안 보이네. 네. 이제 뭐 저는 사실 게임하면 네. 한 6개월이 사라져요. 나의 인생의 6개월. 잠깐만 지금 오늘 로이도 봤는데 제가 그래요? 사라지면 안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조금 전에 유로존의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 일단 그건 좀 부정적이었어요. 좀 올라갔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워낙 그 우리는 그 고용이 안정되고 있다, 그 쿨다운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시장이 이만큼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높게 나올 경우에는 또 시장이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렇죠. 맞아요.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제도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쿨링다운의 어떤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굿뉴스 is bad.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제도 사실 시장이 좀 재미는 없었습니다. 네. 예, 뭐 부분별로 이제 기업별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약간 좀 재미가 없었다. 뭐 그런 부분 좀 있고요. 자, 오늘 또 글로벌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자, 오늘 잠깐만요.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름. 반대 아닙니까? 반대? 왼쪽이 바뀌었어. 예, 제가 이조 기자님이 저보다 키가 좀 더 크시기 때문에 왼쪽이 이조 기자고요. 저 오른쪽이 전데 저랑 전혀 안 닮았죠. 저 좀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진짜.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0.56% 하락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뭐 애플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63% 하락했고, 구글도 마이너스 1.65% 하락, 애플도 마이너스 1.27% 하락,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0.9%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돌파를 했습니다. 예, 어제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약간의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WTI 기준으로 72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12월 민간 기업 고용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월 금리 인하 예상치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62%까지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하락을 했었던 30년 고정 몰기지 금리가 9주 만에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물론 0.1% 정도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승한 거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하락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하지만 뭐 15년 고정 몰기지 같은 경우에는 소폭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0년 고정 몰기지만 좀 약간의 소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021년 펠로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펠로톤이 이제 틱톡과 협력을 해서 새로운 피트니스 허브 파트너십을 우리가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한 13%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뭐 펠로톤 너무나도
많이 빠졌죠. 네.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수준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 반등이 뭐 반갑지 않은 그런 투자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틱톡과의 어떤 협력이 이제 나온 그런 호재성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머크가 어제 또 상승했습니다. 머크는 체중 감량 이상의 효능을 지닌 GLP-1 약물을 모색하겠다라는 소식에 2% 정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찾았다가 아니라 모색함인. 모색한다. 찾았다가 아닙니까? 찾았다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머크에서는 이제 체중 감량 이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치료제를 찾고 있다고 네.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찾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위고비, 오젬픽, 뭐 마운자로, 젯바운드와 같은 GLP-1 계열의 최신 당뇨병 그리고 체중 감량 약물이 앞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크까지도 같이 약간의 숟가락을 얹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 뭐 GLP-1 보게 되면은 뭐 혈당 수치를 좀 조절하고요, 포만감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또 약물, 어떤 이제 치료제나 또는 상품이 나올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려줘님이 입만 털어도 주가가 오르네. 그러니까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가 2% 올라갑니다. 자, 하여튼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보도록 할게요. 자,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CVS 다음으로 네. 그 이제 약국 체인 기업이죠. 예, 그런 기업인데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안 좋다 해서 뭐 작년 12월에 정말 많이 좀 크게 빠졌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엔 재무 건전성 노력을 위해서 분기 배당금을 0.48달러에서 0.25달러로 낮췄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요. 물론 이제 주가는 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네.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대차제 주표를 어느 정도 조금은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 그리고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그래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조금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또 모빌아이가 정말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0% 감소했다. 그러니까 50% 감소를 예상한다라고 네.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24.6% 정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라자다, 혹시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에 이제 C가 있잖아요. 네. C홀딩스. 유명하죠. 예, 그 그리고 플랫폼. 이제 네. 그렇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많은 이커머스 회사가 정말 경쟁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라자다도 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었죠. 알리바바에. 예, 알리바바의 이제 자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동남아시아의 지역에서 수백 명의 정리해고를 하겠다. 잘 안 됐구나.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동남아시아 또는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마저도 네. 지금 많은 구조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핀도도 때문에 테무, 뭐 여러 뭐 쉬인, 쉬인, 네. 예, 이러한 기업들 때문에 알리바바가 우리 핀도도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1위는 뺏겼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구조조정을 좀 단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뭐냐면 스트리밍에 등 돌리는 미국 소비자들 해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 한번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가볍게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뭐 스트리밍 서비스 하게 되면은 최근에 너무 많은 광고,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뒤에 가서 스트리밍에 대한 소비자 심리 조사를 잠시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점점 비싸지는 비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광고를 들을래 안 들을래 그거에 따른 이게 가격이 너무 가격 차별화? 그러니까요. 차별화된 예.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광고를 안 들을 거면, 광고를 안 볼 거면 넌 좀 비싸게 내고, 광고를 볼 거면 좀 싸게 내고, 여러 가지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피로감이 좀 쌓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컨텐츠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서 고객을 유치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 시대가 지났냐라고 보니까 사실 여러 산업에 걸쳐서 컨텐츠 자체가 줄어들고 그 대신에 비용이 올라가고, 왜냐하면 소비자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올라가고 광고가 또 많아진다는 것은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이 스트리밍 이 산업에 있어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떠한 이제 스마트한 소비가 네. 이제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서비스로 이동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의 유튜브 TV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그리고 네. 넷플릭스가 전체 소비자 중에 38.7% 정도로 크게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2024년 되면은 넷플릭스부터 디즈니 플러스,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파라마운트까지도 2024년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비밀번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공유 못하게끔 만드는 것들 그리고 광고에 대한 그런 성공적인 어떤 확장에 이 넷플릭스가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 어떤 가입자 유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디즈니 플러스,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뭐 M&A도 지원하고 있는 네. 또 여러 이제 다른 기업들과 또 합병을 또 할 것이다라는 계획까지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향후 2024년에 어떻게 또 스트리밍 산업이 흘러갈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인데요. 다음 뉴스는 어떤 뉴스냐면 이 헬스케어. 최근에 네.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관심 받는 헬스케어 섹터인데 지뢰도 있다. 이러한 제가 제목을 좀 지었습니다. 약간 좀 자극적으로 지었는데 조금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 미국에서 기록적인 수의 대형 헬스케어 회사들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 이제 우리 그 기반을 보게 되면 비용 상승부터 해서 환자 수가 좀 감소했고요. 네. 그리고 규제가 또 강화되면서 다양한 문제로 업계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보게 되면 헬스케어 섹터가 단순하게 자금 조달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연구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정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금리 인상 그런 시점에서는 뭐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섹터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내면에는 더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강화됐던 부분인데 사실 방사선 치료 그리고 의료 인력 서비스 그리고 지역 병원을 포함해서 부채가 1억 달러 넘는 18개 회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법인에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파산 건수가 2022년에 비해서 거의 뭐 5배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에 미국 전체 파산 규모가 13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 때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막 터졌기 때문에 그때는 179건이었어요. 네. 하지만 179건에 비해서는 133건이면 뭐 적네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작년에 파산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았고 그 기업 가운데 헬스케어가 그래도 많은 부분을 좀 차지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초에 시행됐던 환자 청구 어떤 이제 규제, 네. 과도한 청구를 줄이기 위한 No Surprises Act라는 것을 이제 규제를 이제 시작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만약 응급 서비스나 특정 예정된 서비스를 뭐 외부 진료 또는 예상치 못한 진료를 하게 되면서 내가 만약에 생각했던 게 만약에 1,000불인데 네.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찍어야 되고 막 급작스럽게 하는 그런 그 어떤 치료가 있잖아요. 네. 검사나 자 그런 것들을 환자한테 비용 부담하는 것을 막는 그러니까 No Surprise Act예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예. 실려갔는데 저기 응급의학과 의사가 생각하기에 CT 찍으셔야 되는데 예. 그럼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환자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환자가 예상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이제 병원에서는 그 정도 안에서 이제 어떤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물어볼 MRI 수는 찍고 없고. 네. 만약에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뭐 혈관 조영술하고 뭐 예를 들면 네. 여러 가지 갑자기 이제 물론 해야 될 때도 있겠죠. 네.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들 환자한테 갑자기
전가하는 그런 부분을 좀 규제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를 좀 보호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어서는 보험사와의 여러 갈등 또는 규제 때문에 그 청구하기가 정말 더 까다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약간의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비자한테는 그래도 좋은, 예, 미국 소비자한테 좋은 그러한 어떤 이제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미스 교수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마진 압박, 그리고 경기 위축, 인력 부족, 그리고 규제 당국의 어떤 조사 등의 시스템적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헬스케어가 일반적으로는 좀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 좀 직면했다라고 또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물론 이제 그 헬스케어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네.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이제 규제나 여러 가지 인력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업황이 좀 개선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작년에 이제 파산을 했던 그런 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그리고 은행, 왼쪽이 이제 소프트웨어고 오른쪽이 은행인데 빨간색 선이 2023년에 파산했던 기업들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소프트웨어, 뭐 물론 기술주들도 금리 인상 때문에 뭐 많은 기술주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였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또 파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도 정말 좋았죠. 파산하는 기업 보게 되면 빨간색 선을 보게 되면 정말 괜찮았던 그런 한 해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 업체도 마찬가지로 뭐 괜찮다. 예,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파란색은 2022년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통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도 과거에 비해서 이 회색깔 선은 2019년, 2020년 이제 다양하게 나온 건데 2023년 빨간색 선은 뭐 과거 대비해서 괜찮았다. 하지만 헬스케어와 메디컬은 급등했죠, 이렇게. 예, 다른 어떤 해보다는 크게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이 업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헬스케어에 대한 그 관심이 매우 높은데 금리 인하 덕분에라는 그 근거가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헬스케어라고 하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빅파마를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제 뭐 메디컬을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바이오텍을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예. 바이오텍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오텍은 뭐 좀 이자 부담이 많았으니까. 근데 사실 빅파마의 경우에는 사실 그게 맞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좀 그 생각했었던 게 헬스케어 중에 빅파마는 경기 방어주다. 예. 왜냐하면 뭐 금리가 높아지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경제가 부서지든 예. 어쨌든 약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 방어주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이들이 금리가 높아진다고 자본이 부족해서 빅파마 얘기해요. 자본이 부족해서 얘들의 주가가 안 좋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가 금리가 좀 낮아지게 되면은 빅파마가 좋아지는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뭔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너무 딱 두루뭉술하게 헬스케어는 이제 금리와 반대되니까 이게 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맞아요. 좀 어려울 것 예. 같고, 특히 저쪽 그 이제 바이오텍, 예. 바이오텍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메디컬은 사실 메디컬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실제로 실적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 실적을 우리가 신경 쓴다면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약이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에 좀 직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에 헬스케어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네. 지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그 해당되는 그 교수들도 아직 뭐 인력 부족과 여러 규제 네. 또는 뭐 그 안에 있는 여러 뭐 거시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업황 개선 좀 힘들 수 있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뭐 바이오텍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한다면 조금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그렇죠. 예, 투자를 해야 되는. 왜냐면은 작년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또 했고 네. 지금 현재 진행형은 또 이어지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써서 좀 옥석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No Surprises Act. 예, 이게 2022년도에 발의 이제 했던 그러한 헬스케어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사실 좋은 거죠. 그 IRA 법안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맨날 IRA 법안을 자동차로만 이제 직결시켜서 생각을 하지만 이름 자체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야가 다 포함된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또 가장 한 가지 크게 들어간 게 바이오예요. 헬스케어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약가가 높다 보니까 그 예. 약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많은 정치인들이 고민을 했었고, 그러니까 야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 자동차도 있지만 우리 헬스케어도 약가를 낮춰보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 IRA 쪽에서는 헬스케어가 그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 앞서 말씀 잘해주셨지만 진짜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이거 좀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보다 투자 잘하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펀드 매니저보다 투자 잘하는 직업. 뒤에 그림 누군지 딱 보면 아시겠어요? 펠로시. 낸시 펠로시. 국회의원입니다. 예. 펀드 매니저보다 어느 정도로 수익률이 좋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자 보시죠. 2023년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공화당 의원입니다. 자, 국회의원 가운데 지난 2023년 가장 많은 수익률을 올린 브라이언 히긴스 민주당 의원인데요. 238.9%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진짜. 아니 어떻게? 자기가 투자하고 네. 뭐 입법을 했겠지. 입법부죠. 입법부. 네. 자, 그리고 낸시 펠로시 뭐 다른 의원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니까. 낸시 펠로시는 65.5%를 기록했는데 사실 작년에 S&P 500이 상승률이 24.8%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낸시 펠로시는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옵션 거래 너무 많이 한다고 약간 논란이 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가 지난 그 어떤 법안 발의할 때도 미리 그 선행매매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이거 선행매매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낸시 펠로시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옵션 거래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옵션이 레버리지가 세니까 그냥 주식 투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역시 그래서 이거 옵션으로 가야 된다. 용의 심장입니다. 용의 심장. 근데 보시면 사실 우리 빅세븐 기업이 주가 상승을 다 합치더라도 사실 68% 수익을, 그러니까 69%의 수익을 1년에 거두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뒀다는 거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이게 막 반복하면서 1년 내내 그랬을 리는 없고, 그럼 도대체 뭘로 저렇게 돈을 번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브라이언 히긴스의 경우에도 엔비디아로 좀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로? 브라이언 히긴스는 조금 특이한 게 2021년부터 엔비디아를 쭉 들고 있었지. 그럼 뭐 매수 매도를 계속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능하죠. 이분은 이제 엔비디아 장기 투자자. 그래서 230% 주가를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그 정당별로 평균 수익률을 내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이 31%, 국회의원들, 공화당은 18% 수익률로 민주당 수익률이 더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앞서 말씀해주셨던 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측면이기도 한데,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자이기 때문에 어디가 돈을 벌지, 어디가 돈을 못 벌게 될지를 정하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첫 번째. 그리고 1년 내내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분들이 분명히 매매를 그렇게 바쁘게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그냥 빅세븐 말고 작년에 오른 게 없을 텐데 빅세븐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매매가 있었던 것 같다.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끝이 없어요. 우리도 한 4시간 동안 음모론 얘기해요. 그렇지.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저는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국회의원 이제 신분에서 네. 여러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는 어느 정도 약간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아, 솔직히 스스로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좀 제재를 해야, 펀드 매니저만 제재할 게 아니라 법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본인이 아는데 본인이 이 법 통과되면 누가 피해보고 누가 이득 보는지 본인이 알고 너무 잘 알잖아요, 사실. 하지 그러니까. 말아요. 스스로 하지 말아야죠. 근데 뭐 미국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옵션 거래를 하지 말자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금요일이니까 좀 재미있으라고 알겠습니다. 2023년 국회의원들의 투자 수익률을 공개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와, 이렇게 또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죠. 자, 여의도 호랑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